제 시누이 남편이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데 미국에서도 투자은행에서 종종 이런 행사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오직하면 내가 이거 하나 믿고 빌딩 한 채 값을 은행에 묶어뒀겠어요? 연봉만 무려 수십억. 콧대 높은 상류층 사모님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이 절 선택하셨지만 저는 1년에 2명의 아이만 코디하기 때문에 네 분 중에 2분은 탈락하실 겁니다. 김서영, 아니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 기호 1번 코디네이터입니다. 의뢰하신 고객 대비 성공률 94%. 서울 소재 9개 의과대학에 무려 271명을 합격시킨 분입니다. 몇 명을 보냈는지는 하등 중요하지 않아. 내 자식을 100% 합격시킬 능력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주영은 서울대 의대 전문 입시 코디네이터로 우리 영재 코디는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이었어.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들이 시험 출제 방식을 연구해온 내신 전문 강사들로 팀을 짜 중간 기말 전에 내주는 시험 문제 적중률 100%. 그동안 자신이 가르친 모든 학생을 서울대 의대에 100% 입학시켜버린 전설의 실력을 가진 코디네이터였죠. 성규 어머니는 워킹맘이시네요. 일을 하긴 하지만 제 사무실을 갖고 있는 변리사거든요. 아이들 학교 행사나 엄마들 모임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워킹맘의 아이들은 상위권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극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긴 힘들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입시는 수험생과 수험생에게 올인하는 어머니와 저 세 사람의 3인 사각 게임이거든요. 불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지만 첫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논문 준비는 접었어요. 남편과 함께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교육 없이 2분이 직접 가르치셨단 말씀이십니까? 쌩님이 학부모의 면접을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어머니, 제가 아이들을 코디하게 되면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셔야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프로필을 살펴보던 주영은 자신의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학부모를 선별하려 하는데요. 한국의 교육과정은 아이들 옆에 학습을 도와주는 엄마가 항상 붙어있다는 전제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4살 때부터 영재원 데뷔반을 보내셨네요. 딸아이를 지켜보니 공부할 소질을 타고났다 싶었어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공부를 아주 재밌어 했고요. 그러던 중 주영의 눈에 띈 한 사람. 5살 때 제 아빠랑 오목을 둬서 진 적이 있었어요. 학력고사 전국 1등인 아빠를 이겨보겠다고 사흘 밤낮을 먹지도 않고 씨름하더니 결국 지 아빠를 2손 2발 다 들게 한 아이예요. 그렇게 승부욕이 뛰어난 아이죠. 한서진. 딱 봐도 기품이 흐르는 서진은 호주에서 은행장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둔 명문가 출신으로 여보, 안방에 당신 옷 챙겨놨으니까 이따 갈아입고 와요. 현재는 2대째 의사인 남편 강준상과 함께 스카이캐슬이라는 저택에 살고 있는 천상계 상류층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짱짱짱! 영재 오빠 포트폴리오만 있으면 엄마 황금 로드맵이 생기는 거잖아. 갈 거야. 나도 갈 거라고. 나도 영재 오빠처럼 서울의대 꼭 가고 말 거야. 이런 서진이 유독 목을 매는 것이 있었는데 딴 여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만 설쳐대냐고? 정축하고 싶으면 밥이나 한 끼 사면 되지. 무슨 파티식이나. 영재 학종으로 서울의대 합격했어요. 나 영재 포트폴리오 절실하게 필요해요. 바로 첫째 딸 예설을 서울대 의대에 입학시키는 것이었죠. 누가 먼저 발표하실까요? 저요. 항상 1등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제 생각이 옳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유전자의 본능, 다시 말해 1등을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이기적인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학구열과 승부욕이 강한 예서도 반드시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재 어머니를 위한 축하 파티를 기획하시다니 역시 탁월하십니다. 고생했을 엄마를 위해 축하 파티 해주는 게 우리 스카이캐슬 전통이거든요. 도착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서진은 최근 아들 영재를 서울대 의대에 입학시킨 명주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 건배! 건배! 축하드립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했었고 영재 여행 가는구나. 아니 웬일이야 이 새벽에? 웬 거야? 크루즈 안에선 와이파이도 느리고 로밍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여행하시다가 혹 심심하실까 봐 좋아하실 만한 음악이랑 영화 좀 담아봤어요. 우리 영재 합격시킨 비결 알려줄게. 포트폴리오보다 더 확실한 방법일 거야. 자기들 주 거래은행 어디야? 한남은행이요. 서동, 어. 은행인데요. 역시 자기가 복이 많네.
천신만고 끝에 명주의 도움을 받아 오로지 VVIP들만 초대받을 수 있는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은 것이었죠.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은행에서 VVIP들에게만 초대장을 보내. 사실은 은행 최고의 VVIP들과 베테랑 입시 코디네이터들을 극비리에 연결시켜주는 아주 은밀한 자리지. 내 아이와 딱 맞는 입시 코디를 만나기만 하면 합격률 100%. 그렇게 서진은 행사에 참여했고 기호 1번 코디네이터입니다. 수많은 입시 코디네이터들 중에서 서진이 못 빠지게 기다리던 사람은 바로 마지막 기호 7번입니다.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 기호 7번. 고객 대비 합격률 100%. 지난 8년간 서울의대만 16명을 합격시켰습니다. 100%면 뭐해? 1년에 겨우 2명뿐인데. 학생회장 선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3년 내내 아이 학업 스트레스까지 관리해줘. 7번은 내신부터 학생회장 선거 및 교내대회 수상까지 서울대 의대 합격을 위한 그 모든 과정을 설계해 반드시 합격시킨다는 코디네이터, 바로 주영이었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타고나서 한 문제만 틀려도 떼굴떼굴 굴렀어요. 반드시 그 문제를 제 것으로 만들고서야 잠을 자곤 했죠. 지 아빨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 아이예요. 그렇게 승부욕이 뛰어난 아이죠. 단단히 벼르고 온 것 같은 서진을 눈여겨보던 주영은 아이의 남다른 능력을 일찌감치 파악하셨네요. 제 딸을 성공한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제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번에 가르칠 학생으로 예서를 낙점하게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게 그 자료입니다. 알았어, 나가봐. 그렇게 계약이 완료되자 어머 선생님,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던 참인데. 예서가 신하고 수석 입학이라고 하셨죠. 황우주란 아이와 공동 수석입니다, 어머니. 이 아이 대전에서도 아주 변두리 중학교 출신이네요. 이런 교육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예서랑 동점이라면 이 아이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일단 우주 어머니 핸드폰 번호 쏴드릴게요.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서 같은 아이는 경쟁할 아이가 옆에 있으면 더욱 분발할 테니까요. 주영은 곧바로 예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지요. 국영수 선생님들과 내신 강사들 프로필입니다. 얼마 후 주영은 코칭을 위해 예서의 집에 방문하고 이쌤 대치동 1타 강사야 엄마. 나 3년 내내 월급 받는 거 아니야? 내신 강사들은 예서가 다니는 신화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한때 신화고등학교에 적을 두셨던 선생님들입니다. 오로지 예서 하나만을 위해 연봉 수억을 받는 일타 강사들을 섭외해온 주영은 엄청난 신뢰를 받게 되지요. 수험생 건강에 좋은 음식 리스트입니다. 어머, 이런 것까지. 예서 방 좀 볼까요? 곧이어 문도 등지지 않고 책상 위치 좋습니다. 메인 책상과 스탠드 책상을 북쪽에 두신 것도 잘하셨습니다. 예서의 학업 능률 향상을 위해 방을 직접 코칭해주기 시작하는데 예서 여긴 자주 사용하니? 네, 완전 독서실 같거든요. 굿. 어머니 이 방에다 교실에서 쓰는 책걸상 하나 더 넣어주세요. 시험 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실전처럼 연습해야죠. 습도는 항상 20도에서 23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습도부터 수학, 과학 같은 수리 영역을 공부할 땐 8000켈빈 정도의 푸른빛을, 암기 과목은 4000켈빈 정도의 흰색이, 음악 미술 같은 창조적인 학습에는 2200켈빈 정도의 붉은빛이. 과목별 적정 색온도. 책상의 유리는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차가운 유리 때문에 자칫 체온이 떨어지면 다시 원래로 체온을 올리기 위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심지어 체온 조절까지 디테일하게 맞춰줍니다. 벽에 쓸데없는 건 다 떼시고 몬드리 안에 그림을 걸어주세요. 뇌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이렇게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주영에겐 한 가지 룰이 있었는데 혹시 영재 엄마 소식 들으셨어요? 합격과 동시에 저와의 인연은 모두 끝이 납니다. 물론 예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바로 미션이 끝나면 의뢰인들과 모두 연락을 끊어버린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며칠 후 예서 어머니, 이 시간엔 여긴 어쩐 일? 퇴근을 하려는 주영 앞을 흥분한 듯한 서진이 막아서더니 갑자기 뺨을 후려 갈겨버리죠. 그리고 듣게 된 충격적인 내용. 알고 있었지. 너 때문에 명주 언니가 죽었어. 영재 엄마가 죽었다고. 그것은 바로 주영이 명주를 죽였다는 것이었는데요. 한 가정을 파탄 내놓고 뭐? 합격과 동시에 너와의 인연은 끝이 난다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가 시켰잖아, 복수 안 하고. 김지영 쌤 말씀대로 합격할 때까지만 참자.
영재 일기장에 다 써 있었어. 가르치는 학생이 잘못되길 바라는 선생은 없습니다. 전 단지 영재가 품고 있는 욕망을 활용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했을 뿐입니다. 네가 죽였어. 명주 언니를 죽게 만든 건 영재가 아니라 너라고. 바로 얼마 전 캐슬에서 아들 영재를 서울대에 보냈던 명주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로 인해 명주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파탄나게 됩니다. 영재야. 남편 수창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장례식 직후 급하게 이사를 떠났고, 형, 사실이야? 사표 냈단 말 사실이냐고? 미안하다. 내가 너 기조실장 되는 거 도와줘야 하는. 아, 지금 그게 문제야? 영재 생각은 안 해? 영재한테 다 물려주고 싶다며? 아들 영재는 서울대 입학도 포기한 채 호련히 자취를 감췄죠. 내가 영재 오빠한테 톡했었거든? 영재한테? 폰도 꺼놓고 SNS도 싹 다 끊어버렸어. 그리고 얼마 안가 명주의 집에 새로운 가족들이 이사 왔는데, 여기 한국 맞아요? 아빠 잘 둔 덕에 우리가 호강한다. 그치? 어머, 영재네로 이사 오나 보다. 새 이웃에게 인사를 갔던 서진이 반갑습니다. 점심 잘 먹었습니다. 저도요. 아니, 잠깐만요. 명주에게 빌려줬던 태블릿을 돌려받게 됐고, 전에 저희 집에 살던 분이 놓고 가신 모양인데. 제 거예요. 예? 전에 제가 빌려준 거라고요. 그 안에서 영재가 쓴 듯한 일기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뭐야 이게? 엄만 날 왜 낳았을까? 욕하고 때릴 거면 차라리 낳질 말지.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그놈의 100점. 해내자, 해드리자. 그래야 복수할 수 있으니까. 과거 영재는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렸었고, 차라리 솔직히 말해 자랑거리가 필요하다고. 저런 것들이 내 부모라는 게 끔찍하다. 넌 앞으로 잘 생각하지 마. 정신머리가 글러먹었지. 2등을 하고 어떻게 잠을 자니? 그러고 서 있을 거야? 공부 안 해? 이런 영재를 위로해주는 건 가정부 어머니와 함께 영재네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가을이 뿐이었죠. 그렇게 둘은 부모님 몰래 연인이 되었지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명주가 즉시 가을을 쫓아내버렸고, 가을이 누나 데려와. 가을이 누나 없으면 이 집에서 못 산다고 몇 번 말해. 영재는 가을을 다시 데려오라 소리쳤지만 쪽팔려서 내가 살 수가 없어. 버러지만도 못한 년 찾아서 어쩌게? 살림이라도 차릴래? 수창은 그럴수록 가을을 더욱 모욕했고, 서울대 안 나온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당신들이 벌어지지. 미쳤냐 이게? 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힘들어 죽든지 말든지 서울대만 가면 장땡이지. 어디서 저런 등신 같은 게 나와가지고 너 같은 새끼는 호적에서 파버리면 그만이야. 봐요, 봐라고. 나도 더 이상 이 집에서 살기 싫으니까. 뭐? 야, 박영재! 너 내일 모레 기말고사잖아. 너 정말 이러다 특목고 못 가면 어떡할 거야? 그날 이후 엄마가 하라니까 더 하기 싫지. 영재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고, 그럼 선생님이 재미있는 얘기나 해줄까? 이것을 눈치챈 주영은 영재를 공부시키기 위해 부모를 너무 기쁘게 한 다음 부모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부모가 가장 행복해할 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니까. 부모님에 대한 복수심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서울대 의대를 합격시키는 것에 성공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영재는 주영의 의도대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뒤 부모와의 연을 끊어버리고 가을과 함께 살기 위해 도망쳤고, 오늘 아침에 유럽 여행 간다고 나갔는데 예약도 안 돼 있더라고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네? 이 사실을 알게 된 명주가 영재를 쫓아가지만 씹어먹어도 시원찮으려나? 야! 하지마! 하지 말라고! 말라니까!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영재는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어. 내가 아파도 다쳐도 쓰러져도 나 1등 못하면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했어 안 했어? 나 성적 떨어지면 나가 죽으라고 했어 안 했어? 그 지옥 같은 생활! 나 가을이 없었으면 못 참았어. 분명한 건 더 이상 엄마 아빠 아들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고. 명주의 면전에서 절연을 선언해버리죠. 당신 아들로 사는 거 지옥이었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명주는 영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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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더 이상 지옥에서 살기 싫어. 당신 아들로 사는 거 지옥이었으니까. 끝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재 일기장에 다 써 있었어. 그렇게라도 해서 1등하길 바란 건 영재 어머니 이명주 씨입니다. 세상에 어떤 엄마가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하기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내 딸도 영재처럼 만들 생각이었니? 나도 명주 언니처럼 죽일 생각이었어? 서진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주영을 용서할 수 없었고, 넌 선생이 아니라 여사범이야. 가정 불안은 제 능력 밖입니다. 영재 가족의 불행은 전적으로 그 가족들 때문이지 입시 전문가 책임은 아닙니다. 끝까지 잘했다 이거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찍어주세요. 한 푼도 어김없이 보내. 위자료까지 받고 싶은 심정이니까. 주영은 그 자리에서 해고당하고 말지요. 집으로 돌아온 주영은 또다시 영재의 연락을 무시하고,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영재는 어머니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죠. 엄마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영재 저렇게 되고 영재 엄마 돌아가신 게 아무래도 김주영 쌤하고 무관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한편 주영을 잘랐다는 소식을 들은 예서. 이유가 뭔데? 아니, 한 집안을 그냥 우리 지금 정말 판단 잘해야 돼. 영재의 이야기를 하며 서진이 설득하지만 2, 3일 내로 김주영 쌤보다 더 퍼펙트하게 선생님들 세팅해놓을게. 대치동 최고 학원인 명성이 어떻게 신하고 내 신반이 없어요? 어설프게 열었다가 성적 안 나오면 그 어머님들 등살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어머니, 죄송하지만 예서만 따로 시간을 낼 수는 없고요. 정 필요하시면 팀을 짜오세요. 완벽하게 세팅해 놓는다며. 엄마 믿었는데 어떡해? 당장 전화해. 아니 박영재가 찐따 됐다고 나까지 그럴 거라는 게 말이 돼? 예서는 확실히 서울대 의대를 합격시켜줄 주영의 밑에서 배우길 강력히 원했습니다. 그래, 영재하고 우리 예선 달라. 영재네 저렇게 된 건 가을이, 아니 영재 가족 문제였어. 그렇게 며칠 뒤 주영은 다시 서진의 연락을 받게 됐고, 지난번엔 제가 정말 경솔했습니다. 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하지만 주영은 콧대 높은 서진의 사과를 전혀 받아줄 생각이 없었죠. 서진은 조 선생에게 헬프를 요청하지만 실은 우리 대표님께서 다른 학생을 컨택하고 계시거든요. 어머니께는 환불해드리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니요. 저는 환불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 예선은 내일부터 당장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진의 애타는 마음을 확인한 주영은 본격적으로 밀당을 시작합니다. 예서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답니다. 얼마 후 주영은 서진이 직접 만든 음식까지 받게 되는데요. 선생님, 지난번엔 제가 정말 경솔했습니다. 영재네 비극은 전적으로 영재네 가족 문제인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제발 노여움 푸시고 오늘부터 우리 예서 좀 다시 맡아 해주시겠어요? 그 안엔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메시지와 수많은 금괴가 들어있었죠.
어서 오세요, 선생님. 하지만 주영은 그런 서진을 뒤로 한 채 승혜를 만나러 가고 그렇잖아도 전화 드리려던 참인데. 저 이거 아유 천천히 주셔도 된. 대표님께서 계좌번호 좀 말씀해 달라시는데. 조 선생은 서진에게 선물을 그대로 돌려주지요. 방음실까지 설치하셨네요. 교육을 하신 게 아니라 사용을 하셨군요. 이왕 방음실까지 설치하셨으니 드럼이라도 배우시던지요. 승혜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선생님께서 우리 애들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중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서진. 주영이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선생님, 얘기 끝난 걸로 하는데요, 어머니.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뒤쫓아온 서진이 막아서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끝내 서진은 무릎을 꿇더니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영재 엄마가 겪은 일이 남일 같지 않아서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선생님. 우리 예서 좀 다시 맡아주세요. 저 우리 예서 꼭 서울에대 보내야 돼요. 예서를 위해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물으셨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서도 영재처럼 만들 생각이냐고. 이명주 씨처럼 어머니를 죽일 생각이냐고도 다그치셨죠. 나도 명주 언니처럼 죽일 생각이었어? 넌 선생이 아니라 여사범이야. 주영은 그간 큰 실수를 저질렀던 서진을 몰아세우더니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겨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네, 그럴게요. 완전히 무너진 서진에게 확답을 받아냅니다. 오늘 저녁부터 조 선생이 예서 픽업할 겁니다, 어머니. 예서 당분간 귀가 시간 더 늦어질 겁니다. 그동안 못했던 걸 보충해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이 모든 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선 자존심 따윈 버릴 수 있는 서진의 연기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주영의 사무실에 분노한 영재가 찾아옵니다. 영재야! 영재야! 영재는 엄마를 죽음으로 내몬 주영을 죽이러 찾아온 것이었고 비키세요 아줌마, 나 오늘 저희다 죽이러 왔어요. 영재야, 그런다고 해서 엄마가 살아서 돌아오시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네가 복수하라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영재! 선생님은 단지 네 마음을 적극 활용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했을 뿐이야. 서진은 주영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영재를 말리려 하지요. 난 널 합격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최선이요? 당신한테 나 최선이었겠지. 나하고 우리 엄마한테 당신은 최악이었어. 지금 이렇게 될 거 알면서 구경만 했잖아. 당신도 캥겼던 거야. 그래서 내 전화 안 받은 거잖아. 전화를 안 받은 건 내 룰이라고 말했잖니. 합격과 동시에 학생과의 인연을 끊는 게 룰이라고. 주영은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는데요. 네가 엄마를 떠나지 말았어야지. 그래 영재야. 설령 엄마가 미웠어도 네가 엄마를 떠나지 말았어야지. 오죽했으면 엄마가 그런 짓을 했겠니. 자기 목숨보다 더 널 사랑했어 영재야. 날 사랑했다고? 영재는 엄마의 죽음이 모두 주영의 탓이라며 소리치지만 그래서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해? 너 네 엄마 다시 볼 생각 없었잖아. 부모 자식 인연 끊는다고 했잖아. 자식둔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는 서진은 명주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영재에게 알려줍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이게 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하지만 비켜! 영재야 제발 제발. 비라고! 흥분한 영재는 끝내 칼을 휘두르지요. 다행히 서진의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이만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니. 영재 어떻게 됐대요? 잡았대요? 아니요, 놓쳤답니다. 영재는 끝내 놓쳐버렸죠.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누구한테든 터뜨리고 싶었을 거예요. 잘 추스리길 바라는 게 선생의 도리죠. 주영은 칼부림까지 당했지만 고소할 생각은 없었고 우리 예서는 영재 같은 일. 어머니, 예서와 영재는 다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케어하겠습니다. 서진을 안심시키며 예서의 교육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여보. 우리 예서가 어제까지 본 시험 다 100점 맞았대요. 올백? 다시 주영이 예서를 맡은 이후 예서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전교 1등을 차지하게 되고 감사해요, 선생님.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서가 우주를 좋아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우리 예서가 우주를요? 주영은 예서를 관찰하며 우주라는 같은 반 친구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직은 예서 혼자 좋아하는 단계지만 어머니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상위권을 유지하던 아이들이 삐끗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이성 문제입니다. 자칫 이성 교제라도 하게 되면 성적은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예서가 딴 생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시하는데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주를 좋아하는 예서의 감정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예서가 어머니께 숨김없이 제 마음을 오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다 정말 사귀기라도 하면요. 다행히 우주가 예서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같은 반 해나를 좋아하고 있었고 들어줄까? 그럴래? 예서는 그런 해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을 평이하게 출제하는 게 한국사의 기본 원칙인 거 알지? 자, 그런 의미에서 선행은 다 했을 테니까 통일신라와 발해는 인강으로 듣자. 해나는 준수한 외모와 또 인강이에요? 총 30일의 수업 중에 17회를 인강으로 때우셨거든요. 야, 내신 대비 인강이잖아. 질문도 안 받으시고 수업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인강으로 때우는 거 아니에요? 명석한 두뇌를 통한 뛰어난 언변. 야, 딴 애들은 불만 없는데 왜 니만 삐딱해? 니들 불만 없어? 인강은 집에서 다 듣잖아. 학비가 얼만데 수업 시간에 인강을 들어? 야, 김혜나! 선생님은 월급 왜 받으세요? 이사장 조카인 낙하산 선생님께까지 들이박아 버리는 엄청난 배포에 뭐 월급?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월급이잖아요. 너 당장 따라와. 백희 쩐다 김혜나. 수업 태도도 수행평가에 들어가는데 어쩌냐? 한국사 시간에 수학 문제나 푸는 주제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소녀지만 수행평가는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려고 만든 제도야. 난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고. 알아? 예서와는 특히 앙숙이었죠. 아싸, 1대0 김혜나 승리. 해나 또한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전교 회장에 출마하려 했습니다. 중간고사도 모의고사도 전교 1등을 했어. 만족하니? 넌 해나한테 졌어. 제가 1등이고 김혜나가 2등인데요? 물론 네가 1등이지. 하지만 넌 해나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어. 주영은 예서가 해나에게 경쟁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파고들기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올 100을 맞았어야지. 겨우 1점 차이로 이겨놓고. 웃니? 만족해? 주영은 예서가 많은 선생님들에게 케어를 받음에도 올백을 맞지 못했기에 해나는 너한테 1점을 뒤졌지만 자기주도성, 창의력 그 모두 면에서 너보다 뛰어나. 해나와 같은 조건이었다면 졌을 거라며 예서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하지요. 전교 회장도 틀림없이 해나가 될 거야. 더욱이 넌 전폭적으로 엄마가 지지해주고 있지만 해나는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어.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한다면 누가 이기겠니? 넌 100% 져. 피날레로 전교회장 선거도 해나에게 질 거라며 예서를 더욱 몰아붙이지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김주영 쌤 이상해. 나보고 전교회장 하지 말래.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겠지. 여보, 요즘은 당신 때랑은 달라요. 생기부에 한두 줄 더 쓰는 게 애들 대학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나 해요? 전교회장은 비교과 활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스펙이라고요. 하지만 서진은 생기부에 한 줄이라도 추가하기 위해 예서가 반드시 학생회장이 되길 바랬고 김주영 쌤 진짜 이상해. 해나가 당선될 거래. 김해나가. 선생님 실수하셨네. 얼마 후 주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서는 전교 회장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뽑는 뒷선제인데 예서가 득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서를 전교회장으로 만들라는 요구를 받게 되지요. 어머니, 대학 입시 전략은 제가 짭니다. 안 될 일에 매달리는 건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주영은 학업에 집중하자 제안하지만 우리 예서가 누구보다도 해나를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인 주영이 집을 나서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바로 그때 여기는 어떻게? 재수 씨,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캐슬을 떠났던 수창이 서진을 찾아왔는데요. 김주영 선생 연락처 아시죠? 인사가 늦었습니다, 영자군님. 김주영입니다. 잠깐 나 좀 봅시다. 사건 이후 첫 대면하게 된 주영과 수창. 염려 마십시오, 어머니. 주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수창을 따라 나섰고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걱정된 서진도 뒤따라 나서는데요. 수창은 주영에게 벌어질 일을 암시하듯 거칠게 운전을 시작하더니 한 호숫가로 주영을 데려갑니다. 곧이어 호숫가 한가운데로 주영을 몰아세우고 하루에 12번도 더 김주영이란 여자를 죽이고 싶었지. 절체절명의 순간 저도 말할 수 없이 안타깝습니다만 그게 제 책임입니까? 영재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하셨던 그 밤에 아버님은 뭘 하셨습니까? 정신과에서 부모 상담하자고 했을 때 등신 쪼다 같은 애새끼가 문제라며 거절하셨죠. 그런 부모 밑에서 영재가 3년을 버티는 동안 아버님은 뭘 하셨습니까? 주영은 오히려 역공을 날리는데요. 절 원망하실 게 아니라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 제대로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누라도 내 아들도 널 선생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텐데 부모한테 복수하라고 부추겨. 네가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오해십니다. 닥쳐! 수십억을 받아 처먹고 내 마누라를 죽이고 당장 쏴 죽여버리고 싶지만 이제라도 애비 노릇 제대로 해야 하니까 경고하는데 이런 불행은 내 자식 하나로 끝내. 하지만 수창은 남은 영재를 위해서라도 차마 살인은 저지를 수 없었고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테니까. 살벌한 경고만을 남긴 채 그곳을 떠나지요. 널 선생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텐데 네가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오해십니다. 닥쳐!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던 주영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충격이 상당한 듯한데. 여기서 정교 회장 만들어야겠어. 김혜나 24시간 철저하게 밀착 감시.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주영. 그로부터 얼마 후 안녕하세요. 이수임이라고 합니다. 김주영 선생님 좀 뵐 수 있을까요? 미리 약속하지 않으시면 대표님이 워낙 바쁘셔서 어려우실 겁니다. 아, 그래요? 박영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여자 뭐 하는 여자야? 이수임이란 작가가 박영재에 대해 묻고 싶다며 주영에게 연락해 오는데요. 이 여자 직업, 학력, 가족, 관계, 취미, 사생활 이제부터시 샅샅이 뒤져. 알겠습니다. 영재에 대해 묻겠다고? 수임은 얼마 전 명주의 집에 이사온 캐슬의 새 입주민이자 오, 벌써 정리 다 했네. 예, 이제 화분만 들어놓으면 돼요. 지 엄마 아들 아니랄까봐 식물 좋아하는 건 당신 뼈 닮았다니까. 예서가 짝사랑하는 우주의 계모로 이 아래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미양이? 나 수임이. 서진과는 과거 고등학교 동창이었지요. 잘 먹었다. 아줌마,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죠? 나 어디서 자요? 아줌마랑 좀 놀다 자자. 수임은 이사온 직후 영재 가족의 일을 우연히 알게 됐고 착각하지 마. 비극을 초래한 사람은 영재 부모야. 오빠가 유일하게 말 통하는 사람은 그 쌤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이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주영을 취재해
이야기를 만들어 책으로 출판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무실까지 찾아왔다는 얘긴 들었지만 전 상관없습니다. 실은 그 여자가 영재 일기를 봤거든요. 얼마 후 서진의 연락을 받게 된 주영은 수임 또한 영재의 일기장을 봤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뒤로 저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네요. 그래봤자 뭘 어쩌겠습니까? 영진의 비극은 그 가족 문제라는 걸 깨닫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어머니는 예서 정교 회장 선거에만 집중하십시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신경 쓰이는 주영. 해나를 사퇴시킨다고요? 지금으로선 그게 예서를 당선시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해나가 사퇴하면 단독 출마하는 예서가 투표 없이 당선될 테니까요. 며칠 후 주영은 예서를 정교회장에 당선시킬 묘책으로 해나를 사퇴시키겠다 말하는데 해나가 사퇴할까요? 60만 원 아이로 알고 있는데. 이때 주영은 한 USB를 건네주는데 도훈이는 왜 정교회장에 출마 안 했대? 괜히 부모 욕심에 애만 잡는 거지 뭐. 내가 자기니까 하는 말인데 애들이 다 해나 찍겠다고 그런데 예선 가망이 없대나 뭐래나? 가망이 없대? 그럼 자기가 좀 도와주면 되겠네. 내가 어떻게? 김혜나 사퇴시켜줄래? 자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엔 김혜나 24시간 철저하게 밀착 감시해. 죽을래? 너 우리 엄마한테 삐뜯었냐? 지가 먼저 해준다고 했잖아. 야 수행평가 그까짓 거 그거 나도 얼마든지 해. 해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담겨 있었는데요. 생기부에 한 줄이라도 더 써야 되는 심정은 알겠는데 너 정말 열일한다. 공부하랴, 어머니 간병하랴, 거기다가 전교회장까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학업에 임하며 완벽해 보였던 해나는 어쩔 땐 저 패버리고 싶다니까. 해나야. 알아. 아는데 너무 얄미워서 그래. 1등은 꼭 저만 해야 되는 줄 안다니까. 친구를 미워하면 못 써. 아, 엄마 맨날 그 소리야. 사실 미혼모이자 병약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우리 딸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은 꼭 버티고 싶은데. 왜 자꾸 그런 소리래? 엄마까지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여기 오기가 싫잖아. 최근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며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2배를 달라고? 그럼 3배 주실래요? 수행평가 대신해주는 거 저 인생 걸고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같은 반 동급생의 수행평가를 대리해주고 많은 뒷돈을 받고 있었죠. 해나 엄마 병원에 있는데 고액가에도 하고 병원비도 해결하고 돈이 어디서 났을까 싶었는데 나 해나 장학금 준 거야. 도와준 거라고 불쌍하네.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정기고사 및 각종 평가 시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퇴학에 처한다. 자기야! 해나 사퇴시키면 돼?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영은 이것을 빌미로 해나를 사퇴시킬 계획을 짠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걸 찍어서? 예! 지금 그게 중요하니? 너랑 우리 도훈이가 퇴학당하게 생겼어 지금! 주제 넘게 무슨 정교 회장을 한다고 나대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 설마 저 전교회장 포기시키려고 이러는 거예요? 혹시 예서? 어머, 얘 좀 봐. 눈치 빤해서 굶어 죽진 않겠다, 얘. 그렇게 해나는 주영의 계략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정교 회장에서 사퇴를 하게 됐고 해나가 사퇴한대. 김혜나 사퇴한대. 아니 그럼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 단독 출마면 무투표 당선이에요. 야, 그럼 축하주 한잔 해야겠는걸? 이로 인해 예서가 정교 회장에 당선되게 되죠. 엄마. 황우주 지금쯤 엄청 후회하고 있겠지? 샴페인 어떤 걸로 해? 네, 저 가요. 너 우주 오빠 좋아하지? 이게 진짜 죽을라고. 내가 미쳤냐? 내가 황우주 같은 걸 좋아하게? 죽을래. 너 진짜 한 대 맞아? 미션을 마무리한 주영은 수임에 관한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15년 전에 호두나무 정원이란 책으로 출판사 공모전을 통해 등단한 이후 아직 후속작을 내지 못하고 있는 동화 작가입니다. 96년에 성주사대 국어교육과를 입학했으나 4학년 때 필수 과목인 교생 실습을 이수하지 못해서 졸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수임이 교생 실습을 끝내지 못한 어떤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반드시 알아내. 수임이 썼던 책을 살펴보던 중 아이들의 영혼으로 스프를 끓여 뱃속을 채우는 사악한 괴물아.
내 놈의 심장을 뚫어 아이들을 반드시 구하고 말 것이다. 별아, 엄마는 독사지옥, 칼산지옥, 무간지옥을 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널 포기하지 않아. 딸과 관련된 추억이 떠오른 주영. 엄마. 주영의 사랑스러운 딸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난 듯 보이는데요. The accident caused brainstem lesions, and it also caused damage to the frontal and temporal lobes. There are no guarantees that she'll be able to lead a normal life. 아니야. 내 아이 아니야. 아니라고. Mrs. Kim. 아니야. Mrs. Kim. 도대체 주영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이수임 교생 실습 어떻게 됐어? 교생 실습할 때 이수임이 맡은 반에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아이가 있었나 봅니다. 그 아이를 모른 척하라는 담임 선생과의 갈등이 아주 극심했다고 합니다. 과거 교생 실습 중이던 수임의 반에는 학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연두가 있었지만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너 왜 이래? 다쳤니? 그냥 좀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연두야! 부모조차 포기한 연두에게 수임을 제외한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죠. 신경 끄라니까. 제 아버지 대학 교수야. 그것도 심리학 교수. 그런 부모가 포기하는 네가 무슨 용가리 똥뼈야? 부모가 포기했으면 선생님이라도 손을 잡아주셔야죠. 말귀 참 못 알아듣네. 담임의 성화에 수임은 연두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고 연두야! 괜찮아? 너 미쳤어? 여기 죽으려고 환장했나? 연두야! 연두야! 너... 선생님. 아저씨! 잠깐만요! 잠깐만 아저씨! 연두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연두야! 연두야! 주영은 이 점을 이용해 수임이 취재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아, 네. 영재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그렇게 주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거기서요? 연두가 묻혀있는 추모원으로 수임을 불러냈고 제가 왜 여기서 보자고 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진실만 말씀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수임은 영재에게 부모에 대한 복수심을 부추긴 이유를 묻기 시작하고 정신과 진료 받은 거 미리 말씀 못 드린 거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 나았다니까요. 학업에 지장 없다고 정신과 닥터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영은 명주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다 말하는데요. 선생님, 제발 우리 영재 합격시킬 수만 있다면 제가 뭐든 다 할게요. 네? 가을을 이용하든 저를 미워하는 마음을 이용하든. 엄마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을 자극하는 말씀이십니까? 네, 괜찮아요. 이어서 소름 돋는 연기를 펼치더니 어리석게도 저 역시 이명주 씨처럼 생각했습니다. 합격만 하면 복수심은 사라질 거다.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될 거다.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제 탓입니다. 저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는 연두 같은 불행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방금 사전에 조사했던 연두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 수임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하지요. 지서중학교 성연두? 연두를 아세요? 과외 선생이었어요. 사고 전까지. 근데 이수임 씨는 연두를 어떻게 아세요? 연두 이야기가 계속되자 죄송합니다. 저 먼저. 수임은 결국 자리를 떠나고 주영은 그런 수임을 소름 돋게 쳐다보는데 뭐든 다 할게요. 네? 무슨 일이 생겨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명주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주영이 계획한 듯 보였죠. 그로부터 얼마 후 아 스님, 주영은 서진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데 해나가 정교회장 사퇴시킨 사람이 저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염려 마십시오, 어머니. 직후 주영은 해나를 예의주시하며 약점 잡을 게 있는지 찾기 시작하지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해나가 예서의 아버지 강준상의 혼외자식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해나의 엄마는 과거 준상의 첫사랑이었고 준상과 헤어질 당시 해나를 임신 중이었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준상과 헤어졌던 것이었죠. 병세가 악화됐던 해나의 어머니는 끝내 이 사실을 해나에게 말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해나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느닷없는 전화에 놀라셨죠. 당신한테 딸이... 그리고 곧장 준상에게 연락을 해 이 사실을 확인했고 여보세요? 은행이? 김은혜 맞지?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거야? 당신과 인연은 18년 전에 이미 끝났어.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마. 이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해나는 그동안 보고 싶었던 아빠를 되찾고 무시당했던 흑수저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 밥 먹자! 가자! 우리 딸도 하나 먹고. 의도적으로 예서의 주변을 얼쩡거리기 시작했죠. 앉아도 돼? 너도 가지나물 싫어하는구나. 나도 싫어하는데. 황우주! 그리고 서진이 자신이 정교 회장이 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아니 이번엔 또 떨어지면 초딩들하고 같이 배울 텐데 이게 본격적으로 준상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밑작업을 시작. 2차 방정식이네? 내가 풀어줄까? 예서의 동생 예빈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죠. 그럼 답은 뭘까? 8. 와, 누나 짱 잘 가르쳐. 나 누나한테 과외 받고 싶다. 딱 한 사람밖에 못 가르치는데. 한 사람. 해나의 계획을 눈치챈 주영은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해나를 댁으로 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진에게 해나를 집에 들이라 가스라이팅 하는데요. 장차 화약이 될 아이는 곁에 두고 뇌간을 제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해나 무서울 게 없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서진은 주영의 조언을 거절하고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이에 개빡친 주영은 내 말을 안 들어. 예서에게 분풀이 하려 하는데 예서 일정 끝나는 대로 명상실로 데려와. 오늘은 명상하는 날이야. 더 달지 마, 내 말! 거역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만점 맞을 자신 있니? 네, 한 문제도 안 틀릴 거예요. 한 문제도 안 틀리겠다. 매번 다짐하는데도 꼭 틀리는 이유가 뭘까? 주영은 예서를 가스라이팅하며 이번 기말고사는 절대 너 자신을 믿지 마. 아는 문제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 아는 문제를 왜 의심해요? 강예서! 서서히 예서의 마음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지요. 너 자신을 믿지 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 그래야 해날 이길 수 있어. 그러던 어느 날 뭐? 예서 엄마가 광명? 예서가 충격이 큰 모양입니다. 등록금 없어 힘들어하던 시절 잊었니? 선지 팔던... 내 본명이 실은 광명이라고 떠들지 그랬어.
주영은 서진이 사실 흑수저집 출신으로 준상과 결혼 후 상류층인 척 신분 세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럼 시드니 대학 나왔던 말도 거짓말이랍니다. 분명했었지? 한서진! 아유 진짜 쪽팔려서 정말. 예서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학업에 지장이 생겼죠. 예서야, 엄마가 설명 해준다니까. 조 선생이 맡은 역할 알지? 예서 속마음 바닥까지 다 털어놓게. 알겠습니다. 주영은 완벽해 보였던 서진이 진짜 모습을 숨겨왔다는 사실에 고소하기만 하고, 그렇게 잘난 여자가 컴플렉스 덩어리였어? 덕분에 일이 술술 잘 풀리겠는데. 직후 연두의 기일이란 것을 알고 있던 주영이 다시 수임과 만났는데요. 이렇게 무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일도 잊고 살다가 문득 수임실 만나고 나니 생각났어요. 소설 쓰는 건 잘 돼가고 있어요? 자기 검열 중이에요. 수임은 주영과의 만남 이후 자신이 주영을 잘못 생각했다고 판단해 소설 쓰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죠. 연두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면죄부 삼으려고 소설을 쓰겠다고 나선 건 아닌지. 솔직히 저 김주영 쌤이 영재네 비극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왔거든요. 나름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해왔는데 편견 덩어리였더라고요. 인간은 원래 합리화하는 존재라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예서한테 우주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드님을 참 잘 키우셨더군요. 여기서 주영은 자신의 아픈 과거사를 이야기하며 쐐기를 박아버리고, 저도 한때 인생의 축복 같은 아이가 있었는데 사고로 잃었어요. 수임은 주영을 위로해주며 의심을 완전히 거두게 됩니다. 얼마 후 예서는 기말고사를 보게 되고, 2번? 3번. 만점 맞으려면 명심해. 너 자신을 믿지 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 주영의 가스라이팅이 계속 생각난 예서는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됩니다. 국어에서 3개나 틀렸어. 나 어떡해! 김연아 전 과목 만점 맞았어. 반면 해나는 전 과목 만점을 받아버렸죠. 후임 국어 강사들 프로필입니다. 주영이 시험을 망친 예서를 위해 새로운 국어 선생을 뽑으려 하는데, 지금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애가 4등을 했어요. 4등을. 우리 예서 성적이 왜 떨어진 거죠? 서진은 주영에게 성적이 떨어진 책임을 묻기 시작하고, 어머니, 예서는 멘탈이 약합니다. 미세한 자극에도 유리처럼 깨지기 십상이죠. 우리 예서가 얼마나 승부욕이 강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한데. 어머니가 만드신 온실 속에서야 그렇겠죠. 그러자 주영은 경쟁자인 해나를 집에 들이라 다시 한번 조언합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치 말아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예서 지금 몹시 불안정한 상태인 거 아시죠? 예서처럼 멘탈이 약한 아이한테는 경쟁자를 눈앞에 두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서가 해나를 아주 싫어해요. 만에 하나 역효과가 나면 그건 누가 책임지죠? 타이밍 놓치면 예서 서류대 합격 불가능합니다. 제 커리에 흠집 나면 어머니가 책임지시겠습니까? 해나야말로 예서를 강하게 단련시킬 수 있는 최고의 페이스메이커죠. 주영의 설득에 넘어간 서진은 결국 해나를 집에 들이게 되는데요. 언니가 아니라 선생님이지. 어서 오세요, 꼬마 선생님. 우리 예빈이 잘 부탁해. 들어가자. 예빈의 환대를 받으며 드디어 아빠 강준상의 집에 입성하게 된 해나. 아니 김혜나가 뭐라고 케이크를 다 만들어? 라이벌끼리 더 친해지면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거든. 사이좋게 지내. 해나 일로 와.
네가 해나구나. 조금씩 준상의 가족에 녹아들어가려 하는데요. 예서를 서울의대 합격시키는 게 대표님의 목표지 않습니까? 해나가 자신이 강준상 교수의 딸인 걸 알고 있습니다. 조 선생은 당돌한 해나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걱정하고 예선 서울의대부터. 해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당돌한 아이입니다. 공부하는 예서 책상 밑에 시한폭탄 설치하신 거나 진비 없지 않습니까? 시한폭탄이 될지 폭죽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며칠 뒤 죄송해요. 바쁘실 텐데. 소설 쓰는 것을 포기한 줄 알았던 수임이 다시 주영을 찾아왔는데요. 아무래도 영재 아버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수임은 소설을 쓰기 전 수창의 허락을 받고 싶어 하죠. 설령 만난다 해도 영재 아버님께서 허락을 하실까요? 당장 영재 아버지 소재 파악해. 주영은 무슨 생각인지 수임에게 수창을 소개해줄 생각인 듯 보이는데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지? 저 혼자 가도 되는데 이렇게 동행까지. 주원치에 쓰시는 것으로 부탁하세요. 그렇게 주영은 수창이 머물고 있는 산장으로 수임을 안내해주고 그러다 어깨나가 바뀌어서. 아이고. 전화했던 분이신가? 네, 어르신. 김주영입니다. 수창은 영재와 추억이 깃든 산장에서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하지만 수창은 찾아온 주영이 못마땅한데 아버님을 뵙고 싶어하는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당장 꺼지시오. 영재와 교수님께 누가 되지 않게 쓰겠습니다. 당신 내 말 못 알아들어? 언제까지 원망하고 분노만 하실 겁니까? 장장만 패대는 게 애비 노릇입니까? 수창은 영재가 자신을 용서해줄 때까지 이곳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식 기다리는 시간이 애 같아서 하루 종일 장장만 패대는구만. 기다리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 초등학교 때 아빠랑 자주 갔던 산장 알지? 거기서 기다리마. 수창은 엄마를 죽게 만든 영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거란 생각에 수임의 제안을 거절하지요. 제가 교생 실습 나갔을 때 만난 아이도 성적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으로 고통받던 아이였습니다. 예전에 내 친구 아들놈이 했단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 탓부터 했어. 우리 집사람 얘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사람들은 남은 가족부터 탓할 거예요. 지탄하며 사느라 숨쉬기도 보고 놈한테 사람들의 지탄까지 받게 할 수는 없어. 나는 지켜야 하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임이 재차 설득해보지만 하지만 교수님, 이런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을 통해 변화될 거라고 보시오. 교수님, 매년 꽃다운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소설 하나 써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오. 선생 진심은 알겠으나 헛수고요. 결국 주영의 의도대로 수임은 소설을 쓰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수임과의 일을 마무리하고 어딘가로 향하는 주영. 그곳은 과거 사고를 당했던 딸 K가 있는 저택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도착한 주영은 수임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바쁘시겠지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주영과의 만남 이후 뭔가 석연찮음을 깨달은 수임은 과외 선생이었어요, 사고 전까지. 근데 김주영 선생 말이야. 나한테 연두 과외 선생이라고 했었는데 서울대를 다녔더라고. 굳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주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떠보기 위해 불러낸 것이었고 이대로 소설을 끝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두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여기서 포기하는 건
영재 아버님께서 저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연두의 지인인지 확인해 보는데 오죽했으면 아이가 약을 먹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연두는 교통사고인데 연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연두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연두하고 영재는 경우가 다르죠. 영재는 의외로 멘탈이 강한 아이예요. 수임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주영은 그대로 자리를 떠나지요. 한편 서진이 시어머니 윤 여사에게 한 지인을 소개받게 되는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우리 언제 한번 만난 적 있다. 그쵸? 하도 오랜만이라 긴가민가 했는데. 제니퍼, 맞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얼마 전 주영을 제니퍼라 불렀던 로라 정이었지요. 케이는요? 케이는 잘 있어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예, 그분. 예. 어떻게 아는 분이세요? 로라는 주영이 예서 코디란 사실에 놀라며 제니퍼 킴이 페어팩스에서 유명했거든요. 혹시 그 여자 딸 하나 있지 않아요? 케이라고. 김주영 선생 사생활은 전혀 몰라요. 뭐 알 필요도 없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해주는데 그건 다름 아닌 주영이 남편 살해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도대체 김주영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셔야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코디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카이캐슬은 2018년 JTBC에서 방영한 레전드 드라마로 무려 시청률 23.8%를 기록했던 명작인데요. 모든 배우들의 케미가 굉장히 좋고 특히 악역으로 나오는 김서영의 임팩트 있는 연기가 압권이었어서 오늘은 김서영 배우님을 메인으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회차는 12회까지로 이후 회차에서 스앵님, 김서영 배우의 미친 연기력과 몰입감 높은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JTBC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편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